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공천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 하루에만 도당 건물 앞에서는 포항과 군위, 영주, 청송과 의성, 김천 등에서 찾아온 각 후보들의 지지층이 항의 방문을 이어가는데요.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어젯밤 공관위를 열고 재심의한 끝에 현역 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재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미 경선 후보로 확정된 후보들의 또 다른 반발이 예상돼 지역사회 분열이 우려되는데요. 공천은 지역을 위해서 일할 후보자를 뽑는 작업입니다. 공정한 잣대로 제대로 된 후보자를 내놓는 일, 당을 지지하는 지역민에 대한 예의이자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갈림목에서 중부내륙지선 빠지는 램프 구간입니다. 1차로에서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운전자가 차 밖에 나와 있고요. 뒤로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보터널 앞두고 차간거리 당겨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빗긴 미끄럼에 안개 낀 구간도 많습니다. 감속하셔서 꼭 안전하게 이동하시고요.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칠곡 논수산물 도매시장 정문 앞에서 택시와 화물차 간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로 매천초등학교에서 매천대교 이동하는 차량들 심한 정체 보이고 있고요. 학정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도심 나오는 구간으로는 대구병원 내거리에서 신호 3번 이상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성서공단 내거리에서 삼보 시내버스 방향으로 삼보 시내버스 직전 2차로에서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현재 운전자가 나와서 수신호 중이니 참고해서 지나시고요. 테크노폴리스로 볼리 명곡터널은 현풍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구간 차량들 꽉 막혀 있습니다. 국제보상로는 중앙내거리에서 공평내거리 방향으로 신호죽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대학로는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복현 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아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예상되는데요. 흐린 날씨는 밤이 되며 점차 맑아지겠고 내일과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은 16도, 습도는 93%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대구의 대표 문화축제로 꼽히는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3년 만이군요. 네, 이 대구문화재단이 발표를 했는데요. 7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국채보상로를 이 거대한 공연장으로 바꾸는 이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거리 퍼레이드가 가장 눈에 띄는 컬러풀 페스티벌은 이 코로나19 탓에 2020년에는 전면 취소가 됐고 지난해에는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개최가 됐습니다. 네. 올해 시민들이 일상회복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축제에 기한 컬러풀 이즈백 이라는 주제로 이 대면 형식으로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 퍼레이드가 기존의 경연뿐만 아니라 이 경연을 벌이지 않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도 확대가 됐고요. 대규모 퍼포먼스를 하지 않더라도 나홀로 소규모 퍼레이드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다음 달 2일부터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별 참가 신청서를 받는데요. 모집 부문이 이 퍼레이드와 이 자원활동가
거리 예술제인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이 답답했던 일상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 9일, 10일 이틀 동안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온다는 소식 첫 소식으로 들었고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경북대를 포함해 국내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나 동료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천여 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네. 교육부는 이에 따른 위반 사례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를 한 사례로 9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원과 미성년자는 각각 69명, 8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란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 또는 동료 교수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는 수법을 말합니다. 대학별로는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2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권 대학의 경우에는 경북대에서 6건이 적발됐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관련 교원이 4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요. 관련 미성년자는 이들의 자녀 2명과 자녀가 아닌 2명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심의 결과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 교원들은 징계에 이르지 않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게 경북대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국대학의 교원과 미성년자 중 처분이 강하게 내려진 사례가 중징계 3명과 입학 취소 처분 5명에 불과해 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네. 해외 대학 진학자는 교육부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입시 자료의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교육부 측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앞으로 보다 엄중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경북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달아난 20대 피해자가 어제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24일 상주경찰서에서 이 도주를 했는데 경북 칠곡군 석정면의 한 원룸에서 이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가 됐습니다. 네. 경찰이 덮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지금 경찰은 상주경찰서로 데려와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20대 피의자 A 씨는 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 여기다가 도주 혐의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와 면회를 하던 중에 입회 경찰관에게 개인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한 다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유치장 2층 창문을 통해서 달아났습니다. 보통 유치장의 창문은 방범창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20대 피의자가 뛰어내린 유치장 2층 창문에는 방범창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수년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경찰서에 이 유치장 주변에 이 창문들의 방범창 확인도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피의자 A 씨를 도와준 혐의로 지인 2명도 이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네. 이렇게 탈주한 피의자를 도와주게 되면 그 지인의 경우에도 도와줬다는 이유로 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혹시나 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두꺼비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대구 옥수동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가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성구청이 수문을 개방한 망월지 수리개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수성구청에 따르면 옥수동 망월지 일대는 지난 17일쯤부터 수문 개방으로 저수지 대부분이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수성구청은 살수차와 양수기 등을 동원해 대응했지만 서식 중이던 두꺼비 올챙이 절반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망월지 수리개가 수문을 개방을 한 거잖아요. 네. 왜 그랬나요? 네, 망월지 수리개는 저수지 수질 개선 차원에서 수문을 개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수성구청은 이번 수문 개방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 공원화를 추진하는 구청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인근 토지 소유주의 마찰이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7개의 민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종료됐던 상황입니다. 네. 수성구청은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망월지 수리개를
야생동물보호법 1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포획하거나 죽이는 것을 금지한 조항으로 망월지 수리개가 올챙이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성구청은 이번 사태가 망월지를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 사건을 들어 환경부의 역으로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에 확산의 진원지로 꼽혔던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이 집합 금지 등의 행정 조치가 지난 20일 해제가 됐습니다. 이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쪽에 제기했던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인데 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한 소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건가요? 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2일 2차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는데요. 오는 7월 7일을 첫 변론 기일로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은 뭔가요? 네, 이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가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확산시켜서 이 각종 비용 지출을 야기했다며 구상권 행사 차원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예. 신천지 대구교회가 2020년 2월이었죠. 이 31번째 확진자의 확진 이후에도 전도 활동을 빠르게 중단하지 않고 교인 명단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는 등 이 방역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법원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으킨 경제적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 신천지 신도의 감염이 다른 시민들에게 전파된 경우 도대체 몇 번째 감염까지가 신천지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겠느냐가 이 피해 범위를 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이 때문에 신천지 교인 명단 활용이 재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단이 있어야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감염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명단 대구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과거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한 교인 명단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역 목적으로 제출받은 탓에 소송 자료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인 명단이라는 게 좀 민감한 정보이긴 하죠. 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제출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신천지 측은 대구시가 이번 소송에서 해당 명단을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 역시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목적 외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고요. 앞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1,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이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 집화장을 포함해 8명은 지난 2020년 2월에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을 누락하고 제출했습니다. 네. 대구시는 이들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2020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법원은 일단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이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확장해서 해석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이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법상 역학조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역시 방역당국이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봤는데 네.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2020년 9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 신천지 신도 8명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형사재판의 1, 2심 모두 무죄 선고 결과가 민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 변호인단은 신천지 측에 대한 형사소송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천지 측의 대응이 부적절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할 것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인데요. 변호인단은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 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근데 2020년 그 1차 대유행 당시에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이 소송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대구의 자영업자 461명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8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대구 지역 자영업자들은 2개월 가까이 문을 닫는 등 막대한 좀 피해를 입었고 이 신천지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자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보상과 사과를 기대하며 시작했던 소송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재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자영업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역시 네.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코로나19 확산이 좀 다른 양상으로 지금 이어졌잖아요. 네.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신천지에만 몰아갔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신천지를 너무 몰아붙이면 당시에 더욱 정체와 증상을 숨기게 되고 이 필요 이상의 공포로 인해 국민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소홀하게 되면서 이 방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떠올려 보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구에 대해서도 뭐 봉쇄 이야기가 나오는 등 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집단에게 책임을 묻으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신천지를 향했던 제재와 사회적 비난이 고스란히 이후에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 다른 집단들로도 향했거든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2020년을 떠올려 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이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후에는 또 다른 종교에게도 이러한 시선을 보냈었는데 생각해 보면 이 자영업자들의 허탈함이 커지는 상황도 무엇인가 나의 피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신천지를 향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2년 흐르고 보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여러 차례 또 반복이 됐고 이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묻지 않았느냐 하는 이 반성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다른 종교 시설들처럼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도 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2020년 2월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에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키면서 폐쇄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2년 2개월 만인 이달 20일부터 시설 폐쇄 및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돼서 지금 시설 출입과 종교 활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대구시 감염병 자문위원들은 감염병 확산세가 안정된 점과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단 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진 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제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더 이상의 시설 폐쇄 및 집합 금지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예. 대구시가 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신천지 종교시설의 주기적 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민사소송입니다. 네.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 제기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재판이
재판이 민사소송은 민법상으로는 5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니까 올해 안에는 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대구시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앞서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냈던 소송 이 진행도 함께 그럴 수 추진이 있겠네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게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이 법원도 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는데 네. 이 대구시가 좀 대리해서 직접 소송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자영업자들의 좀 허탈감을 달래줄 수 있는 행정 절차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 민사 소송,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는 결과가 뭐 나오겠네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이 전국의 과학관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가족들이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우주를 주제로 한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세진 리포터 현장 다녀왔죠? 네, 국립대구과학관에는 과학의 달을 맞아서 상상무대 우주와 우주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1층 중앙홀에 설치된 부스에서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다빈치 로켓 만들기 체험과 지구와 달의 운동 모형 만들기 체험, 종이컵 로켓 체험, 우주선 포일 키트 체험 등 총 8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온 가족이 체험에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과학 원리도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현장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작은 빨대를 중간에 꽂을게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빨대 꽂은 걸 여기다 꽂아주시면 돼요. 일단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사계절. 맞아요. 계절이 바뀌어요. 달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달의 모양이 바뀌어요. 맞아요. 달의 모양이 바뀌어요. 고무줄을 그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여기 아까 양면 테이프 했던 부분에 이렇게 붙일게요. 이 고무줄이 탱탱할 수 있도록 계속 돌려주세요. 프로펠러를. 계속 하늘 위로 날리면 얘가 하늘 위로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선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제목처럼 여기 고무줄이잖아요. 고무 동력을 이용해서 요 프로펠러를 돌리면 이게 아무래도 상단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이 상승 후 그리고 하강하는 것까지 친구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슈링크 종이에 직접 채색을 해가지고 채색한 다음에 오븐에 구우면 이 종이가 7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들어서 열쇠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 모양 열쇠고리 제공하는 체험 부스예요.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과학 체험 부스라고 되어 있는데 마술 도구랑 함께 과학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진행 중인 부스입니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특이한 체험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참여한 어린이들 반응이 궁금해요. 네, 저도 체험 현장을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과학 원리도 훨씬 흥미롭고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도 흥미로운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로켓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그 로켓을 가지고 밖에서 직접 날려보기도 하는 등 과학 원리를 체험 이후에도 놀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무슨 체험했는지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지구와 달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태양이고 이거 지구고 달인데 지구가 공전하는 거랑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험해보는 거 어렵진 않았어요? 네.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쉬웠고 재밌었어요. 마술 체험 구경도 하고 언니랑 우주선 만들기도 하고 아까 밖에 공원에서 우주선 만든 거 날려봤는데 잘 날아가니까 뿌듯하고 너무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좀 자주 왔었어요. 슈링크 우주선 저거 보고 왔거든요. 마술 종이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종이를 구워가지고 쪼그라들게
해서 조그만하게 만드는 게 조금 신기해 보여서 저 3D 우주 왕복선 모형 만들기 해보고 싶어요. 이달이 지금 과학의 달이고 또 5월 가정의 달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체험이나 행사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국립대구과학관은 이번 달부터 사이언트리 과학문화 공연을 운영하는데요. 음악이나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과학과 관련된 내용과 연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학문화 공연은 8월까지 한 달에 2번 열릴 예정이고요. 어린이날을 맞아 비대면 체험 꾸러미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 진행한 상상무대 프로그램도 5월 8일까지 진행돼서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데요. 국립대구과학관 최은우 선임연구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우주와 우주여행을 주제로 모든 연령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메인 부스, 다빈치 로켓 만들기, 우주선 포일 키트, 지구와 달 운동 모형 만들기 등 총 8개의 체험 부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과학의 달 행사를 통해서 과학관에 방문하는 아이들이 우주에 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품고 우주 개발과 우주 여행의 꿈을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의 달 맞아서 과학관에서 진행하는 다른 행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4월 과학의 달 행사 외에도 과학관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체험 행사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과학관에 오셔서 과학 행사도 참여하시고 문화 공연도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우주를 배울 수 있는 이번 상상무대 우주와 우주여행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4월과 5월에 야외로 나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대구 국립과학관으로 가셔서 이렇게 과학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요.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가량이고요. 낮 기온은 19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까지 다소 많은 비가 내리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